안녕하십니까. 월요일 JTB 뉴스입니다. 시군마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 많게는 수억 원씩 들여서 설치한 조형물들이 많은데요. 왜 설치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 시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공원, 산책로에 용 한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올해 초 7,800만 원을 들여 만든 조형물입니다. 벽골재에 쌍용 설화에서 착안한 건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용이라는 것이 전투 혐오감 느끼고 막 그러잖아. 이제 안 좋지. 왜 용을 여기다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겠어. 이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제시에 시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전화 설문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지난해 2월 부안의 한 교차로에 세워진 높이 10m의 조형물. 3억 원 가까이 들여 못 심는 농부를 표현했지만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뭐 심는다고 하니까 그런지 알지. 그게 뭐 심는 건지 난 모르겠대요. 그리고 뭐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논 같은 데가 있어야지. 길 옆에다가. 설치 전에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가 5년 전 설치 조례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대다수 시군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주, 고창, 부안 3곳밖에 없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270여 개. 설치를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권익위가 최근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마련을 재차 권고하자 시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이 15년째 전북의 대중국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터미널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시설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한 번에 600명까지 세관과 검역 등의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사이 이래 여객선 이용객이 1000여 명에 이르면서 이출국 수속 절차를 밟는 데만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줄 서 있으면 짧게 잡고 2-3시간 이상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 내가 혼잡스럽죠. 국제여객선이 운항된 첫 해인 2008년에 8만 7천 명이던 이용객이 지난해 23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산과 중국 석도간 배편이 일주일에 3차례에서 6차례로 늘어나면서 1년 만에 이용객이 5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터미널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20억 원을 투입해 건물 한 동을 추가로 짓기로 하고 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평택항 같은 경우도 7명이 배치가 돼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군산은 3명이 배치가 돼서 약 평균적으로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 불편을 느낀 이용객들은 인근 경쟁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이 계획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국가예산 반영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달 전 윤창호 법이 시행된 뒤에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돌 만큼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음주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술자리를 끝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대리기사들이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찾는 전화가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코를 타기 위해서 기사들이 치열하게 그쪽에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타는 콜은 불과 두세 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는 전화가 급격히 줄면서 운전대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월 수입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전주 대리기사들의 월 수입을 조사한 결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도 20%가 넘습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1만 6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전주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도시 쪽으로 갈수록 대리운전의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리기사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이 각종 체육 선수단의 여름철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훈련 중인 베트남 양궁 대표팀은 관광 명소를 돌아보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남원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선수단으로 더욱 부산해졌습니다. 최근 서울 인라인하키 주니어 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꿈나무 선수단에 이어 경남 광주의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단이 잇따라 남원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경기 등에서 게이트볼 선수단도 남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 그리고 먹거리, 그 숙소까지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서 저희가 여기까지 훈련을 오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은 올해 치매 안심마을 제1호로 마령면을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힘든 농촌 생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신 노인들에게 인식 개선 능력,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 통합적인 치매 활동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임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베트남 양궁 대표팀이 임실 관광 투어를 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베트남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전북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일 대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평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졌는데도 교육부가 부당한 평가라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선 대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송 제기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전북의 화학과 탄소, 전자 부품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민주당 전북도당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현재 드러난 기업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번 사태가 계속되면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화학과 탄소, 전자 분야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기업에게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북에서는 지급 인원이 16,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아동수당을 만 6세까지 해서 만 7세까지 주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이 74,000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가정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물품 구매 가운데 일본 기업의 제품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억 원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복사기와 시험 답안 채점 장비 등 일본 제품은 전체의 8.3%, 5억 4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도의회는 일본의 경제 도발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을 조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 사업을 세우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는 14개 시군당 900여 명씩 모두 12,000여 명입니다. 이번 조사는 14개 시군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직접 표본 가구를 방문해서 1:1 면접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조사 항목은 흡연과 음주, 만성질환 등이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무리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직원들의 신고를 받았다며 올 하반기 A 경감을 전보 조치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임실군 경각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60살 김모 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 헬기가 곧바로 김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김 씨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정신을 잃었지만 다행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의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3도, 완주 32도 등 대체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후에 태풍이 소멸되면서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